지난 이야기. 헨리 5세의 사후, 백년전쟁은 점점 끝을 향해 갔다. 생후 1년도 안 되어 왕위에 오른 헨리 6세와 그런 조카에게 왕위를 빼앗긴 삼촌 샤를 7세. 영국과 부르고뉴는 마지막 쐐기를 박으러 오를레앙으로 떠난다. 공방전은 지지부진해지고 영국과 부르고뉴는 각각 딴 마음을 품기 시작하자 프랑스에게 기회가 생긴다. 그리고 잔다르크의 등장으로 전쟁의 판도가 완전히 뒤바뀐다. 자칭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16살의 작은 소녀는 온 전장을 누비고 다녔고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머쥐었으며 단숨에 샤르 7세를 랭스로 데려가 왕위에 앉힌다. 프랑스인들은 열광했고 샤르 7세는 그런 그녀를 불편해했으며 끝내 갈라섰다. 잔다르크는 홀로 외롭게 싸우다 결국 붙잡히고 말았다. 샤르 7세는 잔다르크가 파리로 끌려가 마녀 재판을 받아 화형에 처한 순간까지도 그녀를 외면했다. 오히려 그녀의 공적을 이용해 영국군을 철저히 짓밟아 백년전쟁을 종결시켰고 잔다르크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프랑스 역사서에 승리왕이라 기록되었다. 백년전쟁 직후 전쟁의 여파는 샤르 7세의 아들 루이 11세까지 이어집니다. 영국을 대부분의 영토에서 몰아냈지만 일부 귀족들은 여전히 프랑스 왕실에 적대적이었거든요. 특히 1465년 루이 11세의 중앙 집권하에 반발하여 부르고뉴 공국과 브르타뉴 공국 등 다양한 귀족 가문들이 공익동맹을 결성했죠. 반동맹군의 거센 저항에 루이 11세는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1477년 반동맹군의 주요 지도자였던 부르고뉴 공작 담대공 필리프가 낭시 전투에서 사망하는 행운이 따랐어요. 당시 부르고뉴 공국은 적복판 상속자가 없을 시 프랑스 왕실로 귀속된다는 전통이 있었고 담대공 필리프에게는 딸 부기공 마리밖에 없었으며 살리카법에 따라 딸은 상속자가 될 수 없었죠. 따라서 루이 11세는 부르고뉴를 왕실에 귀속시키기 위해 아들의 약혼을 깨고 부기공 마리를 겐트성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녀는 샤를 8세가 아닌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신성 로마 제국의 막시밀리안 1세와 결혼하려 했거든요. 그녀는 막시밀리안 1세에게 자신을 구해달라 부탁했고 그는 용병을 이끌어 그녀를 구출했으며 두 사람은 결혼에 성공했죠. 당연히 루이 11세는 막시밀리안 1세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막시밀리안 1세는 생각보다 강했어요. 대신 1482년 아라스 조약을 맺으며 저지대 지역을 제외한 부르고뉴국을 차지할 수 있었죠. 이듬해인 1483년 루이 11세의 아들 샤를 8세가 왕위에 오르며 프랑스와 신성로마 제국 간 갈등은 더욱더 깊어져 갑니다. 당시 샤를 8세가 어려 누이 안드 프랑스가 섭정을 맡게 돼요. 이를 탐탁치 못하게 여긴 부르타뉴 공작 프랑스와 2세는 오를레앙 공작 루이와 합심해 공익전쟁을 일으켰죠. 이때 막시밀리안 1세가 반동맹군을 지원합니다. 물론 전쟁은 안드 프랑스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고 1488년 프랑스와 2세는 사블레 조약을 맺게 되었으며 앞으로 그의 딸들은 프랑스 왕의 동의가 있어야만 혼인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안드 프랑스의 입장에서는 프랑스와 2세가 딸 부잣집이었기에 부기공 마리와 같은 사례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었겠죠. 그러나 그녀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1482년 부기공 마리가 낙마사고로 세상을 뜨면서 막시밀리안 1세가 돌싱이 되었거든요. 진작부터 프랑스와 2세의 딸 안드 브루타뉴와 막시밀리안 1세 사이에 혼담이 오가고 있었고 프랑스와 2세 또한 사블레 조약 이후 낙마사고로 세상을 뜨자 두 사람의 결혼이 가시화되었죠. 이에 안드 프랑스는 샤를 8세와 그의 약혼녀이자 막시밀리안 1세의 딸 마르가레테를 파혼시켰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안드 브루타뉴를 샤를 8세와 결혼시켰어요. 이로써 브루타뉴는 온전히 프랑스 왕실령이 될 수 있었죠. 샤를 8세는 결혼과 동시에 친정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이탈리아 원정이었어요. 당시 이탈리아는 무역의 중심이자 예술의 성지로 르네상스가 일어나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부유했죠. 문제는 그 르네상스를 이끌던 피렌체 메디치가의 힘이 약해지면서 발생했습니다. 이탈리아는 5 군소국으로 이루어져 각 국가별로 정치체제, 민족, 지역 등 모든 것이 달랐으나 코시모 디 조바니 데 메디치가 이 모두를 아우르고 있었어요. 그랬던 그가 사망하자 권력의 공백이 생기고 말았죠. 특히 교황 선출에 앞서 알렉산데르 6세와 율리오 2세의 대립과 나폴리와 밀라노 간 분쟁이 가장 큰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알렉산데르 6세는 굉장히 야심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의 사생아 제사레 보르자로 하여금 로마냐 왕국을 건설해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고자 했죠.
율리오 2세는 그의 계획을 알고 있었는지 1492년 알렉산데르 6세가 그 왕으로 선출되자 프랑스로 망명합니다. 그러던 중 나폴리와 밀라노 간 권력 다툼이 일어났어요. 당연히 스페인 출신인 알렉산데르 6세는 스페인령이었던 나폴리의 편에 들어줬죠. 알렉산데르 6세를 필두로 반밀라노 연합이 형성되자 이때다 싶었던 율리오 2세는 샤를 8세를 꼬드깁니다. 이게 이탈리아 대전쟁의 시작이었죠. 샤를 8세는 율리오 2세의 도움 덕분에 손쉽게 알프스 산맥을 넘어 피렌체, 로마, 나폴리를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알렉산데르 6세의 폐위 문제에는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그가 율리오 2세의 도움을 받았을지라도 그게 교황을 폐위시킬 명분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역풍을 맞을 수 있는 상황에서 알렉산데르 6세는 오히려 샤를 8세의 이탈리아 원정을 지지하고 그를 나폴리 왕으로 임명하자 율리오 2세는 또다시 종적을 감출 수밖에 없었어요. 그의 파격적인 행보는 이탈리아 안팎의 많은 국가들에게 위기감을 심어줬습니다. 나폴리는 스페인의 페르난도 2세를, 밀라노와 베네치아는 신성로마 제국의 막시밀리안 1세를 끌어들여 이탈리아 반도를 둘러싼 국제전으로 번졌죠. 샤를 8세의 제1차 이탈리아 전쟁은 대실패로 끝납니다. 해상은 스페인이, 육로는 베네치아 동맹군이 프랑스의 보급로를 막았거든요. 결국 샤를 8세는 포르노보 전투에서 목숨만 부지한 채 빠져나올 수 있었죠. 대군을 일으켰음에도 전리품은커녕 오히려 병력마저 잃고 오자 프랑스는 막대한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살아 돌아온 군인들 중 대다수가 나폴리에서 방탕한 생활을 해 매독에 걸려왔으며 그것도 모른 채 자국에 확산시켰어요. 그 와중에 샤를 8세 본인은 궤도폰 경기를 보러 가던 중 문틀에 머리를 세게 부딪혀 뇌졸중으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샤를 8세가 후사를 남기지 못한 채 사망하자 왕위는 루이 12세에게 넘어갑니다. 루이 12세 입장에서 이는 좋은 기회였지만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어요. 바로 안드 부르타뉴도 돌싱이 되었다는 사실이었죠. 왕위야 루이 12세가 차지했을지라도 부르타뉴 영지는 여전히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따라서 만약 그녀가 재혼이라도 한다면 부르타뉴는 더 이상 왕실 직할지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때 루이 12세는 과감하게 이혼합니다. 그가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샤를 8세의 누이 잔드 프랑스와 결혼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는 이미 왕이 되었고 그녀는 불임이었으며 부르타뉴를 다른 이에게 넘길 수 없었기에 안드 부르타뉴와 재혼을 결심한 거죠. 그러나 가톨릭 교리상 이혼은 교황의 허가가 필요했고 포르노보 전투 이후 루이 12세와 알렉산데르 6세의 사이는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알렉산데르 6세에게는 이탈리아 통일이라는 원대한 꿈이 있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루이 12세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덕분에 루이 12세는 선왕비이자 처남댁이었던 그녀와 정략 결혼을 할 수 있었고 알렉산데르 6세의 바람대로 이탈리아를 재침공했죠. 그는 체사레 보르자와 함께 이탈리아 곳곳에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스페인의 등장으로 나폴리를 빼앗겼죠. 게다가 원정 도중 알렉산데르 6세와 체사레 보르자 두 사람 모두 사망하자 이들의 정적이었던 율리오 2세가 교황으로 선출되었습니다. 1508년 율리오 2세는 캉브레 동맹을 통해 루이 12세와 화해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만 아나델로 전투 이후 프랑스를 견제해요. 1511년 신성동맹이라는 것을 결성해 이제는 스페인뿐만 아니라 신성로마 제국과 영국 그리고 스위스 등 프랑스를 둘러싼 모든 주변국들이 루이 12세를 공격하도록 했죠. 결국 루이 12세는 통치제도 및 조세제도 개혁을 통해 인민의 아버지라 불릴 정도로 위대한 업적을 남겼으나 샤를 8세와 마찬가지로 이탈리아 원정에 실패했으며 세 차례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보지 못한 채 사망하고 말았습니다.